자, 해축 첫 번째 경기. 네, 첼시 대 썬더랜드. 자, 첼시 같은 경우는 현재 팔머, 그리고 델라, 그리고 구스토 등이 좀 결장.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이제 하빕 디아라와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이제 알데르테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으로 상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아약스 상대로 홈에서 5대1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이제 리그와 챔스 모두 순항하고 있는 그 첼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를 기록 중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울버햄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 첫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썬더랜드가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전력이 막강해지기는 했지만, 자, 그럼에도 이제 첼시와 비교하면은 전력상 많이 열세라고 보고, 뭐 특히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큰 만큼 대체로 이제 원정에서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첼시가 좀 홈에서 좀 강세를 좀 보인다는 점까지 고란다고 하면은 이런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어느 정도 크게 좀 작용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좀 3연승 중으로 계속 홈에서 강한 면모를 좀 줄고 좀 보이고 있죠. 자, 일단은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첼시가 홈에서 좀 중원을 장악하며 이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뭐 최근 이제 하프 스페이스 침투 및 이제 약속된 그런 패턴 플레이가 좋은 것도 첼시이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들을 좀 중점으로 공격을 풀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반해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라인을 좀 내려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뭐 진행된다고 하면은 전형적인 이제 탑독과 이제 언더독의 그런 좀 경기 양상처럼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첼시가 왜 충분히 좀 경기를 좀 주도하는 식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 뭐 지금 전체적으로 좀 첼시가 우세한 요소가 좀 많다는 점을 좀 고려했고, 뭐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주중에 이제 챔스 경기를 좀 치러서 뭐 체력적으로 좀 열세라는 점 빼고는 뭐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좀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이제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첼시가 좀 무난히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둬서 계속해서 좀 연승을 좀 이어가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첼시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뉴캐슬 대 풀럼. 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윙어 1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챔스 경기에서 벤피카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뒀고, 그러면서 이로 인해 홈 연승 중으로 이제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번 시즌 벤피카가 대패를 당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수비가 좀 견고한 편인데도 좀 불구하고 그런 벤피카의 수비를 뉴캐슬이 좀 생각 이상으로 잘 좀 공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벤피카의 좀 수비를 좀 완전히 좀 무너뜨리면서 이제 대승을 좀 거뒀고, 그만큼 이제 뉴캐슬의 좀 공격이 직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날카로웠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벤피카 상대로 좀 대승을 거둔 거는 뉴캐슬한테서는 이게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에 반해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실점이 많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좀 페이스 및 좀 경기력이 좀 저조한 그런 좀 풀럼이다 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초반부터 뉴캐슬이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며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는 더더욱 수비 전환이 느리면서 페널티 박스 진입을 쉽게 허용하고 있는 그런 좀 플럼이기 때문에 이런 플럼 상대로 뉴캐슬이 좋은 득점 기회를 그래도 많이 창출해 공격에서 더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플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수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중원 경쟁력도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뉴캐슬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도 더 커 보여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 이제 뉴캐슬한테 좀 중원 싸움에서 밀려서 이제 풀럼이 좀 줄고 좀 끌려다니는 좀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확실히 뭐 뉴캐슬이 뭐 이제 시즌 극초반만 해도 굉장히 좀 경기력이 좀 저조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격력이 많이 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좀 경기를 좀 치르면서 좀 조직력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좀 공격 전개나 이런 부분들도 다 좀 좋아졌고. 순그룹 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현재 좀 잘 이제 좀 형성화되고 되고 있는 것이 뉴캐슬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뉴캐슬에 대한 좀 경기력은 이제는 좀 기대치가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벤피카 상대로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그런 약간 좀 경기력을 이번 좀 플럼전에서도 이제 잘 좀 보여주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홈 연승행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뉴캐슬 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뉴캐슬 승에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이제 브라이튼. 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운트와 이제 메가요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큰 결장자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좀 선수의 그런 좀 결장 그런 의심 이슈는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토마, 이제 하인시루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역시 좀 미토마의 부재는 이제 브라이턴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좀 꽤 큰 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승 중으로 다시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리버풀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 리버풀이 좀 3연패 중으로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리버풀이 뭐 골대도 3번이나 맞췄을 정도로 이제 골운도 많이 좀 없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도 뭐 전반적으로 맨유가 효율적으로 경기를 좀 잘 풀어가 이제 승리를 좀 챙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안필드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둔 거는 맨유한테 있어서는 이제 1승 이상의 좀 가치가 있었던 거죠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돈가스님 50개 누적 구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좀 아모린 감독에 대한 뭐 이제 경질 이슈는 물론 뭐 아직 뭐 끝나진 않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좀 연승으로 좀 인해서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좀 그런 약간 좀 그런 좀 구설수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진 그런 좀 현재 좀 맨유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계속해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이제 페이스가 좋은 그런 양 팀의 좀 맞대결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맨유가 현재 연승 중이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리버풀까지 잡으며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지만, 자, 그럼에도 여전히 뭐 경기력이 좋다, 이렇게 보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좀 계속해서 불안정한 수비를 좀 보이면서 이제 수비도 좀 종종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수비는 계속해서 이제 맨유한테 있어서는 지금 불안 요소로 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브라이턴과 같이 좀 기동성이 좋으면서 공격전이 빠른 팀들 상대로는 더더욱 좀 수비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거지 이번 시즌 맨유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브라이턴 상대로 좀 생각보다 수비에서 꽤 고전할 것으로도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지, 이런 맨유에 비해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수비가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도 좀 좋기 때문에 맨유 상대로 브라이턴이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게다가 이제 수비 뒷공간 허용이 좀 잦은 좀 맨유다 보니까 이런 좀 맨유의 좀 수비도 이제 브라이턴이 어느 정도 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맨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쿠냐가 완전히 복귀를 하면서 지금 완전체 공격진을 좀 구축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좀 맨유라고 해도 뭐 이런 맨유가 좀 상대라고 해도 뭐 현재 뭐 브라이턴이 뭐 공격에서 좀 크게 좀 밀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과 좀 더불어 이제 현재 브라이턴이 이제 긴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브라이턴이 많이 앞서는 만큼 상성상 강한 면모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상성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맨유보다는 차라리 브라이턴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브라이턴 프랜승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브라이턴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이턴 프랜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포드 대 리버풀. 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에서 아로니키가 결장 중입니다. 캐나인 1234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히읗이응 티읗. 캐나인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네, 계속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삭, 그리고 이제 흐라멘베르, 그리고 프림퐁, 그리고 키퍼인 좀 알리송이 좀 결장 중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크고 그런 약간 좀 리버풀이라고는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일단은 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삭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로 온 이후에 이제 활약에 좀 미미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현재 이삭의 결장이 뭐 그리 큰 타격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요즘도 같이 좀 전달이 들어봐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약간 뭐 전력 누수로 좀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리버풀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삭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현재로서는 뭐 이삭의 좀 결장이 뭐 리버풀한테는 그리 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웨스트햄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뭐 브렌트포드가 좀 잘한 것도 맞지만 그 이상으로 웨스트햄의 좀 경기력이 많이 좀 저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누누 감독이 좀 새로 좀 부임했음에도 좀 불구하고 여전히 좀 살아나지 못하면서 계속 좀 침체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패를 좀 거두면서 극심한 부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긴 연패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내용에서도 리버풀이 완전히 압도하면서 최근 경기들과는 많이 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뭐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이제 공격이 매서운 그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리버풀이 유효슈팅을 단 1개밖에 이제 허용을 안 했을 정도로 수비에서도 꽤 인상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리버풀이 지금 뭐 계속해서 연패를 하면서 이제 좀 슬롯 감독에 대한 그런 좀 불신도 좀 생기긴 했지만 또 이제 직전 경기 좀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그것도 이제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한 차례 이제 흐름을 좀 환기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좀 기회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런 좀 대승으로 인해서 이제 전환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리버풀이 3일 전에 프랑크푸르트를 상대하기 위해 이제 독일 원정을 좀 갔었기 때문에 지금 이동 거리에 따른 피로 누적이 어느 정도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지금 브렌트포드에 비해 열세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초반에는 좀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가면서 에너지 비축에 좀 더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버풀이 그런 식으로 좀 경기를 풀어간다고 하면은 경기 초반에는 이제 브렌트포드가 오히려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가 있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을 좀 잘 조정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에 더 힘을 좀 실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 리버풀 경기보다는 이제 이번 경기가 좀 느린 템포로도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여전히 리버풀의 뭐 수비가 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프랑크푸르트의 좀 공격을 잘 틀어막아 이제 유효슈팅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을 만큼 이제 수비 조직력이 좀 좋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된 수비를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자, 그리고 이제 4연패를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대승을 좀 거두면서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기세를 좀 충분히 좀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축구 역시 좀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제 변화가 좀 큰 만큼, 그만큼 좀 흐름도 좀 중요한 좀 스포츠이기 때문에 지금 리버풀이 뭐 계속해서 만약 연패를 좀 거두고 있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기대치가 좀 많이 좀 떨어졌을 텐데, 아무래도 직전 경기에서 이제 대승을 통해서 이제 연승을 좀 연패를 좀 끊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그냥 좀 최상의 좀 경기력을 좀 보였을 만큼 이제 기대 이상의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에서도 뭐 이제 직전 경기만큼은 좀 아닐지라도 그에 좀 버금가는 그런 좀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과 좀 더불어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모두 이제 리버풀이 브렌트포드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도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뭐 상성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리버풀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리버풀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조금 뭐 말이 길었는데 결론은 뭐다?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승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버풀 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르마 대 이제 코모 경기. 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래서 이제 코모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비교적 지금 파르마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제노아 상대로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좀 놓였지만 그래도 제노아의 공세를 좀 잘 막아내면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파르마의 좀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은 현재 2경기 연속 잠시만요. 이 갤럭시 그 AI 모드가 갑자기 또 이게 좀 작동을 하네요. 네. 자, 아무튼 계속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현재 뭐 2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 중인 거와 더불어 이제 최근 유효슈팅이 3개를 넘는 경기가 없을 정도로 이제 현재 이제 파르마의 좀 공격 전개는 이제 좋지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파르마의 좀 공격이 많이 좀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제 롱볼이나 좀 중거리 슛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공격이 많이 좀 단조로운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연스레 효율적인 득점기에도 잘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좀 파르마의 좀 공격이 많이 좀 침체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파르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자, 그리고 원정팀 코모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무려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0 승리를 좀 거두면서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경기 내용에서도 이제 앞섰던 거죠. 코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코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전력이 대폭 강해진 만큼 이제 경기력 또한 많이 이제 향상되었고, 그리고 특히 지금 니코파즈가 굉장히 좀 뛰어난 기량을 좀 보이면서 이제 공격을 좀 이끌고 있을 만큼 그런 좀 확실한 좀 에이스의 좀 존재도 현재 좀 코모의 그런 좀 상세의 그런 큰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이 경기의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볼 점유율 좀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그런 또 코모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좀 보고, 자, 그리고 롱볼 비중이 큰 그런 좀 파르마와 달리 이제 코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쇼패스 위주로 좀 전진하면서 이제 전개도 이제 더 좀 간결하기 때문에, 자, 이런 약간 좀 코모의 그런 좀 공격이 좀 간결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코모가 더 좋은 공격 퀄리티를 좀 보여주면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코모의 좀 중원도 이제 막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파르마 상대로 이제 코모가 좀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기로도 이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코모가 이제 좀 경기를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많은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흐름, 전력, 뭐 경기력, 안 그런 좀 득점력적인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뭐 공수 밸런스도 전부 다 이제 코모가 이제 우세하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도 이제 코모가 뭐 충분히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내 코모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코모 승 쪽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파르마의 좀 최근 공격 전개가 이제 많이 좀 안 좋고, 그리고 득점력도 많이 좀 저조하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코모의 좀 수비를 좀 뚫기는 좀 생각 이상으로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파르마의 좀 득점력까지 고려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톨 시티 대 이제 버밍엄 시티. 자, 일단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승 중으로 다시 페이스를 끌어올렸고,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소튼 상대로 홈에서 3대1 승리를 좀 거두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이제 소튼전에서는 뭐 점유율에서는 소튼한테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브리스톨 시티가 이제 보다 더 효율적인 공격을 좀 통해서 이제 좀 그런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며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골 결정력도 좀 좋았던 그죠 브리스톨 시티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결정적인 찬스를 좀 잘 살렸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버밍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경기 연속 승이 없어 이제 주춤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프레스턴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무승 행진을 끊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브리스톨 시티는 주로 이제 경기 운영에 더 포커스를 두면서 이제 빌드업을 구사하는 반면, 이제 범용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이는 경우가 이제 많은 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두 팀의 스타일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도 이제 뭐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소 좀 상반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져요. 그러면은 확실히 좀 브리스톨 시티는 초반에 좀 운영 위주로 어느 정도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고, 뭐 버밍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운영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효율적인 공격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브리스톨 시티가 대체로 지금 탈압박 능력이 좀 좋다 보니까 버밍엄의 압박에 잘 대응할 것으로 좀 보고, 그리고 되려 이제 공간 허용이 잦으면서 수비 리커버리가 안 좋은 그런 좀 버밍엄 상대로 공격 전환이 빠른 브리스톨 시티가 이제 공격에서 더 이제 위협적일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버밍엄이 뭐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서되 그런 공격적인 플레이가 좀 잘 안 풀린다고 하면은 되려 이제 좀 브리스톨 시티가 좀 대받아치면서 확실히 더 이제 위협적인 좀 장면도 많이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경기 양상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런 점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이제 브리스톨 시티의 그런 좀 페이스대로 잘 좀 흘러가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버밍엄시티가 직전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기는 했지만 그 점을 좀 고려해도 대체로 이제 버밍엄의 그런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및 좀 성적은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의 좀 버밍엄은 공수 밸런스도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지금 버밍엄시티 상대로는 그래도 브리스톨 시티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연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뭐 전반적인 그런 좀 경기력, 그리고 뭐 이제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확실히 브리스톨 시티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버밍엄 시티가 좀 대체로 좀 원정 약세를 좀 보인다는 점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충분히 좀 브리스톨 시티 사이드 좀 볼만한 경기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브리스톨 시티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브리스톨 시티 승쪽 보는 경기,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랑스 대 마르세유. 자, 우선 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점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여전히 좀 홈에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뿐만 아니라 이제 홈에서 지금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인데 이어 이제 실점도 많지 않으면서 이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홈에서 그런 좀 좋은 공수 밸런스를 좀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고 있는 현재 쪽 랑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연승을 좀 거두며 상세를 좀 타다가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 스포르팅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며 긴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뭐 마르세유가 이제 선취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리드를 좀 가져갔지만 전반전 막판에 이제 마르세유가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 좀 놓였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후반전에 수적 열세를 좀 극복하지 못하며 이제 스포르팅한테 역전골까지 좀 허용하면서 이제 패배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퇴장만 없었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좀 마르세유가 뭐 패배는 좀 면할 수도 있는 좀 경기라고도 좀 경기로도 이어질 수는 있었겠지만 좀 퇴장 이슈로 인해 좀 아쉽게 좀 패배한 그것도 직전 경기에 좀 마르세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래도 이제 최근 좀 마르세유의 좀 페이스 및 좀 경기력이 좀 좋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좀 기대치가 좀 높고, 그리고 뭐 랑스 상대로도 뭐 충분히 뭐 주도권을 좀 가져갈 만은 하지만, 자, 문제는 지금 3일 전에 챔스 경기를 치르러 이제 포르투갈 원정을 좀 갔다가 돌아왔고, 그 이제 심지어 좀 퇴장 이슈로 인해 이제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45분 이상을 좀 뛰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체력적으로 많이 지금 붙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좀 마르세유이기 때문에 그런 좀 체력적인 좀 부담이 좀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게다가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템포가 굉장히 좀 빠른 좀 팀이고, 그리고 이제 좀 전환 속도도 좀 빠른 만큼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이제 큰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에너지 레벨에 그런 좀 큰 영향을 받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약간 좀 마르세유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에너지 레벨이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 좀 경기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르세유의 그런 좀 경기력 또한 이제 기존보다는 더 이제 떨어질 우려가 이제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마르세유의 좀 경기력이 좀 평소보다는 많이 좀 떨어질 그런 좀 우려가 있어 보인다. 요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지금 홈에서 랑스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 현재 좀 페이스 및 경기력도 좋은 편이라는 걸 좀 고려하면은 포르투갈 원정에서 이제 한 명 퇴장당한 상태로 경기를 치르고 올라와 지친 그런 좀 마르세유 상대로는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뭐 이런 요소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봐서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랑스 프랜승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랑스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장크트 파울리. 자, 그럼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확실히 좀 직전 경기 이제 리버풀 상대로 좀 대패를 좀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현재 뭐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는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그래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서, 그런 점을 더 이제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프랑크푸르트 승. 안 그럼 어느 판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뭐 전 경기 다 이제 다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갔었기 때문에 뭐 요 경기 역시 좀 예외는 아닐 거라고 봐서, 네,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헐시티 대 이제 찰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네, 본다고 하면은 찰턴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 판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빌바오 대 헤타페. 자, 요거는 저는 뭐 빌바오 승을 좀 보긴 하지만 그 대신에 뭐 이제 빌바오의 뭐 대승보다는 뭐 1점 차 정도의 승을 좀 더 보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햄무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이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